초등 우리 아이가 수학 심화 문제를 유달리 어려워한다면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어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 심화 문제를 못 푸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수학 문제 풀이에서 심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유독 심화 문제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잘 풀었고 정답률도 꽤 높아서 소위 말하는 심화 문제집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 바로 최상위 수학 같은 문제집을 들이밀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는 참 난감하죠. 이 상황에서 아랫 단계를 더 여러 번 반복하고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도 꾸역꾸역 조금씩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하는가? 갈림길에서 계실 텐데요. 이럴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해결책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보통 심화 문제는 문장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계산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단서에 의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과정까지가 쓰여져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길죠. 자, 우리 아이가 기존의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을 했었는지를 조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도 서술형 문제 그리고 문장제 문제를 조금씩 어려워하던 경우가 있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를 제대로 못 풀게 하는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바로 심화 수준의 문제집으로 올라오기보다는 서술형이나 문장제 문제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집들을 한 권 정도 간단하게 푼 후에 혹은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푼 후에 심화 문제를 도전하면 훨씬 더 쉽게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제가 문장제 문제나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 개의 개념들을 동시에 떠올리고 그것들 간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조금 길죠. 자, 보통 낮은 수준의 문제와 높은 수준의 문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낮은 수준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정도의 개념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해당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겪지를 않죠.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한 문제 안에서 우리 아이가 떠올려야 하는 개념의 개수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자, 극단적으로 한 문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개념의 수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 책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수능 수학 킬러형 문제에서 초등 수학의 26개 개념, 중등 수학의 15개, 고등 수학의 15개에서 한 문제 안에 무려 56개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이것처럼 뭔가 많은 개념을 물어보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 아이들이 그 개념들 간의 서로의 관계 그리고 그 개념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그 실마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특정한 개념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여러 개의 개념들 간에도 서로 자주 엮여서 출제되는 문제들의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들을 자주 접하고 또 그것들을 접할 때마다 본인의 지식으로 잘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조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심화 문제를 어렵게 느낀다면 하나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개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문제의 해설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특정 개념들을 또 명확하게 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굉장히 계산이 지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통제된 어떤 숫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유럽이나 교육 선진국들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수학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그런 나라들에서는 계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중에서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지저분한 숫자들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원리만 알고 있다면 그런 지저분한 숫자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답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과과정에서 계산기를 쓰는 과정이 강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통제된 숫자들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연습들만 많이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중간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 중에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상한데 뭔가 계산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황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산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는 원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계산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수학에서는 얼마든지 연산 연습, 계산 연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게 만약에 연산 때문이다. 연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심화 문제집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고 특별하게 어려워하는, 특별하게 실수를 많이 하는 연산 부분을 집중 훈련함으로써 우리 아이의 걸림돌 하나를 치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생전 내가 풀어보지 않은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자, 보통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집들에서 풀어봤던 문제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까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존에 내가 풀어봤던 문제에서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이 문제는 비록 내가 처음 보는 문제지만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는 비슷한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풀었었는데 라는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했을 경우 혹은 그런 문제 자체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해서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를 떠올리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유형화된 문제집을 연습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생전 처음 보는 문제라도 내가 과거에 풀었던 문제들을 응용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심화 문제를 도전하는 아이들 중에는 얼토당토 아는 수준의 아이가 그 문제를 접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는 못해도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가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풀릴 수 있는 문제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를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에 해당돼서 심화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파악해 보시고 해결책을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